안녕하십니까. 동인천 도시생 현장지원센터의 동안 MC 진현수 코디네이터입니다. 지난 시간 1강 만부마을 집수리 사례를 듣고 많은 변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질문 토론 제출을 통해서 질문사항이 들어와서 질문을 이제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실 동인천 도시생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님이신 김일령 사무국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일령입니다. 자, 네. 그럼 이번에 질문사항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질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답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수리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포기를 하시는 분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공사 도중에 그만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모르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그 허운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걸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공사가 시작된 후에 포기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공사가 일단 시작되면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이제 자재가 이미 사용이 되었고 그 집은 이미 공사장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그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고요. 실제 그 사례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그 중단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례는 무엇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를 여쭤봤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수리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집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뭔가를 진행하다가 집수리가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거나 지원의 범위가 넘어서는 걸 손을 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중단 처리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만약에 100만 원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70만 원만 들여가지고 공사가 끝났다. 그러면 3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일부러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고, 이런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추가 신청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일수록 지원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서 추가 비용이 그러니까 남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차, 3차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남는 비용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저희들도 이제 초기에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사항인데 요거는 좀 어려우면서도 재미있는 질문 같은데요. 자, 군산의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진행이 계속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왜 군산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뭐 사실 저희한테 좀 기운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답변을 드리려면 이제 군산이란 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선은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지가 무려 397개라는 점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산이 왜 우리한테 알려질 정도로 소문이 나 있느냐 하면 이제 첫 번째는 군산은 도시재생 뉴딜이란 단어가 있기 전부터 비슷한 활동을 해왔던 도시입니다. 이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실적이 나올 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선도 지역 사업으로 시작이 돼가지고요. 등내항이나 원도심 중심으로 이제 재생 사업을 빠르게 시작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목포와 더불어서 일본의 조개지가 있는 지역이에요. 조개지의 그 경관이나 그 건축물들을 활용한 사업들이 옛날부터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다 밀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프로세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그분들이 재생을 좀 더 빨리 경험하고 보다 많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군산은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산에 찾아가게 됐고 지역의 그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게 됐죠. 이성당이라는 빵집도 알려지게 되고요. 군산에 있는 많은 맛집들, 숨은 장소들이 알려졌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 참여, 도시재생에 대한 호응도가 높으신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활발하게 진행된 건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왜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예상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빠릅니다. GM이 군산 공장을
네, 문을 닫았어요. 군산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문을 닫고 나니까 그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여기 새로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빨리 나타난다면 좋겠지만 그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지역의 자원을 찾아서 메워내자라는 이유로 자산에 대한 자산화, 재생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체통거리나 째보선창의 메가방 뭐 이런 사업들의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지역의 경제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그런 지역으로 이제 군산이 알려져 있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집수리 사업 신청 시 혹은 심의 시 가장 중요하게 기획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 집수리 사업과 관련된 공식적인 절차나 진행 순서, 그리고 이제 기준 같은 것들은요. 사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아직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어디까지나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예상 정도의 의미가 있지 이게 꼭 우리 동네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다음 주에 3강부터 시작해서 2강에 거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나 기준 같은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답변 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게 기획해야 되는 부분은 곧 이제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단해 줄 것인가랑 거의 비슷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공성이에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내가 돈을 내서 이제 하는 사업이라면은 내 맘대로 하겠지만 이건 돈이 국가에서 나오게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나온 거를 나의 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내 집에 국가가 예산을 주지? 내 집에는 주는데 얘네 집에는 왜 안 주지? 뭐 이게 좀 이상하게 있을 수 있죠.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공공성이라는 건데 국가의 입장에서 이 집을 수리하는 것이 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범위와 절차를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내 집에 유리한 것만큼이나 동네에 유리하다. 이거를 하면 동네가 이뻐진다. 이거를 하면은 또 깔끔해진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드실 수 있으면 좀 더 유리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시급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한 1,000만 원밖에 없고 한 집당 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 집이 신청했다. 그러면 세 집을 330만 원씩 쪼개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두 집한테 500만 원씩 몰아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거를 결정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급성이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돈을 써도 이게 더 급한 곳, 반대로 이야기하면 급한 것만큼이나 그곳을 건드렸을 때 지역의 파급 효과가 많은 곳,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나의 집을 고쳐주는 것이기 이전에 중앙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의 집을 고쳐드리는 것 이전에 이 지역에 무언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특수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정이 무엇 하나로 특혜 시비가 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정당성이라는 것들이 참 우리가 들었을 땐 따분하고 왜 이렇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대부분을 해석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내가 이 서류를 지금 왜 내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지금 왜 이제 와서 이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 사업에, 이 집수리 사업을 지원해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발굴한다? 가만히 찾아간다? 사실 이거는 왜 얘는 찾아가고 나는 찾아오지 않았어? 라는 이런 말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것이고 신청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책의 달성 효과가 높아지니까 이런 교육도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런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고, 지역의 공공성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내 집을 수리하는 게 얼마나 이 동네 시급성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절차에 얼마나 정당하게 참여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기획을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자, 네 번째 질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부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 사례를 가지고 동인천역 도시재생 지역에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부마을 사례가 동인천에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네, 이거는 사실 좀 간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솔직히 만부마을에서 집수리를 했던 그 사례를 가지고 인천의 집수리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게 이제 기본 베이직일 거고, 거기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빼는 게 생기고 넣는 게 생기고 뭐 이렇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만부마을에서 했던 거, 긍정적이었던 것들은 여기에 다 도입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나, 그 지역과 만부마을과 우리 지역은 기본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잖아요. 거기는 전형적인 2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만들어진 지역이고, 우리 동네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긴 다 뭐 뜯어보나 마나 다 주거용인데, 여기는 사람이 살지만 상가인 곳도 있고, 상가주택인 경우도 있고, 섞여있는 경우도 있고, 주택인 경우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는 만부마을에서 안 해본 거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기준을 비슷하게 취합하는 과정에 성공해내고, 만약에 그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하면은 아마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나 있다는 점, 이거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 시점까지 아직 그게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아서, 아직 허락되지 않아서 다음 주로 답변을 조금 미룬다라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의 취지는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동네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데요. 자, 협동조합 운영체제와 도시재생 집수리 선정 시 이제 마을의 형태는 어떤 거가 될까요? 라는 이제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도시재생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이제 형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으로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1인 1표제로 운영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출자한 금액이 100%라고 할지라도, 혹은 90%라고 할지라도 나의 의결권은 n분의 1입니다. 출자한 사람들이 n이라고 했을 때 n분의 1만큼의 의결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얘보다 2배나 냈는데 왜 나는 얘랑 똑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가? 근데 그것은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이유, 협동조합이 중시하는 가치를 생각해보면 조금 쉽게 풀리는데요. 약간 이런 거예요. 자본보다는,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자본보다는 참여하는 사람의 어떤 의견을 내서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자본에 종속된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그 협동조합에 포함된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을 원하는 거죠. 협동조합이란 체계를 장려하고 그걸 지원하고 있는 배경에는 분명히 그런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벌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협동조합 만들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요. 구성원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앞에 있었던 그런 의무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만들어진 기업이라면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지원이 가능하거나 혹은 절차상으로 밟을 수 있는 것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부마을의 사례가 또 있어요. 국토교통부용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기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두 가지의 요소는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이제 첫 번째는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관리하는 협동조합이다라고 하면 마을을 관리해야 하니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에 가치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라면 어떤 형태의 프로젝트든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의 형태가 그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거지 사업의 형태를 제한하진 않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라도 가능하되 단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지역의 주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나 국토교통구역 사회적 기업 같은 지원 사업에 지원하거나 그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방안일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6가지 질문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네. 답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답변을 드렸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동인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